저번에 한번 제가 독일에 유럽에 이제 마크롱이 6월 달부터 다극화를 선언하고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좀 그 안에서 유럽 안에서 친미파들이 많이 좀 기가 죽고 프랑스와 독일 쌍두마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자주 자강파가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세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엊그저께 그 유럽이 금리 인하할 때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서 나는 절대 중간에 파월이 그만두는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어디선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너 이제 임기 다 채우기도 전에 그만해라. 뭔가 어디선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끝까지 내 임기를 다 채우겠다. 파월이 채우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상당히 미국의 그 금융 세력하고 연계돼서 그동안 꾸준히 일을 같이 해왔던 대표적인 친미파인 라가르드의 입지도 지금 유럽에서 뭔가 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때 제가 독일에 새로 올라온 메르츠 총리죠. 그 전에 숄츠 총리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면서 친미파들한테 완전히 포섭당해 있었지만 새로 된 그 메르츠 총리도 프랑스의 마크롱 못지않게 미국 트럼프한테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그럴 만한 인물인데 이번에 6월 4일 날 독일 총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그게 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일론하고 트럼프하고 싸웠다. 그 얘기가 더 크게 번지면서 메르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뭔 얘기를 하고 무슨 그게 지금 뉴스를 나오지를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독일 메르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거기에 나온 그 일부 총리 뭔 얘기가 나왔나 한번 보시죠. In the most diplomatic and hilarious way possible, reminded Donald Trump that he's an immigrant. We are having so much in common, our history. We owe the Americans a lot. We will never forget about that. And so with your German provenance, I think this i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독일 메르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기싸움을 좀 한 것 같아요. 기싸움을 하는데 뭔 얘기는 또 너무 재밌는 게. Very good basi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America and Germany. So again, thank you. So to let you know, this is the birth certificate of Donald Trump's grandfather, born in 1869, close to Bad Dürkheim. 역시 제가 봤던 대로 이 새로 뽑힌 독일 총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액자를 준비해 갔어요. Right? Yeah. That's called and his Christian name was Friedrich. Right. That's serious German. Serious German name. Serious German.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예전부터 아주 긴밀한 사이였다. 좋은 우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보면 엄청나게 트럼프를 돌려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그 미국만을 위해서 지금 마가파의 어떤 정책들을 고집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민자들을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갖고 그 전에 영주권까지 갖고 있던 제대로 된 그 노트가 있는 애들, 서류가 있는 애들까지 과거의 어떤 경력을 문제 삼아갖고 다 밖으로 쫓아내고 있고 또 외국의 이민을 지금 12개 나라인가 15개 나라를 지금 안 받고 있죠? 다 막아놔 버렸죠? 결국 이거는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특히 출생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시민권을 주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 최근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 총리가 액자를 준비해 갔어요. 이 액자가 뭐냐면 오기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트럼프도 이민자 출신이더라.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다. 독일 호구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서류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액자에 갖고 왔어요.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었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독일 지방 어디에 살았다. 호적이 동사무소에 있었겠죠? 그걸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이 프리드리히,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독일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확실한 독일 형통이다.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시리어스 저먼 네임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독일 할아버지가 뭐 그 말로는 군대에 끌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그래요.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있다가 정식으로 이게 이민 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혼란할 때 왔다가 자식들을 낳죠.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민자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 된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돌려가는 거죠. 말로는 겉으로는 미국과 독일이 당신 할아버지도 독일 사람이었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도 이민자 출신이고 너가 미국 사람 돼서 미국 대통령 된 것도 굳이 과거에 뭐 경력을 다 따지자면 네가 미국 대통령 되지도 못할 사람인데 미국에서 출생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또 액자에다 뽑아왔죠. 이게 뭡니까? 예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하고 영상도 틀고 막 그 프린트한 것도 뽑아와가지고 막 남아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막 자료를 막 갖다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 사람도 확실한 자료를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y pleasure. The funniest part is that Donald Trump doesn't even know that he's being trolled. He doesn't recognize it. And of course, Mertz is referencing this guy, Friedrich Trump. Donald Trump's very 그죠?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고 사실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놀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own 하네요. grandfather, who fled Germany in the late 1800s for the U.S. to avoid military 그래서 원래 이름도 성도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독일식으로 트럼프인가 뭐 다른 이름이었는데 미국 와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트럼프로. service. That's right, he was a draft dodger just like his grandson would go on to be. And meanwhile, Donald Trump has spent his entire political career calling immigrants criminals. I mean, you can't make this up.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지금 이민자들 추방하는 딱 그런 케이스에 Yesterday, 걸린다는 Germany's 거죠. chancellor, in the most diplomatic and hilarious way possible, reminded Donald Trump that he's an immigrant. We are having so much in common, our history. We owe the Americans a lot. We will never forget about that. And so with your German provenance, I think this is a very good basi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America and Germany. So again, thank you. So to let you know, this is the birth certificate of Donald Trump's grandfather, born in 1869, close to Bad Dürkheim. Right? Yeah. That's called And his Syrian. Christian name was Friedrich. Right? That's serious German. Serious German name. That's serious German. That's My pleasure. The funniest part is that Donald Trump doesn't even know that he's being trolled. He doesn't recognize it. And of 뭐 course, 그렇다는 거예요. 뭐 독일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거 난리가 났죠. 지금 주 방위군이 가고 요거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자체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가 지금 거기 도지사가 대통령 말을 안 듣고 거기 개빈 뉴섬 주지사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모르더라고요. 연방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유럽연합하고 비슷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고 프랑스고 독일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의 대통령인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치권을 주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처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사는데 나토처럼 유럽연합 전체 나토처럼 전체의 군대는 유럽연합 전체의 군대가 있듯이 미국 전체의 군대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각 주의 각 나라의 치안과 또 어떤 방위를 담당하는 주 방위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경찰도 각 주마다 경찰복도 다 다르죠. 그래서 경찰 유니폼도 다르잖아요. 각 주마다 하나의 독립 국가인 거예요. 하나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마다 주지사가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명을 받는 지자체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그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주 하나가 연방국가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SOS를 연방에다가 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트럼프가 그 주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주 하나의 문제가 전체 다른 옆에까지 다 영향을 끼쳐갖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면 연방의 그 입장에서 여기에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지자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감이 나든 콩이 나든 감나라 콩나라 뭐 지금 그 안에서 뭔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이 폭동이 나든 뭐 시위가 나든 뭐 싸움이 붙었든 간에 캘리포니아 주가 알아서 그거를 해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가 섣불리 나서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트럼프가 먼저 손을 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이게 무슨 근거로 아무리 네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연방국가인데 무슨 권리로 네가 지금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연방에다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캘리포니아가 왜 네가 먼저 나서서 네가 여기에 간섭을 대통령이 하려면 그 법에 근거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먼저 저기는 큰일 났다고 먼저 주 방위군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알아서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트럼프가 움직여 버렸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뒤에다 해병대까지.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를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일단은 왜 그 주지사의 권한으로 그 주에서 알아서 이 폭력과 한 거를 어떤 시위를 통제를 하고 막아내고 뭐가 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연방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왜 트럼프가 이거는 안 되겠네 하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여갖고 들어가갖고 월권을 했냐 이거죠. 월권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위나 폭동이 이렇게 크게 났어도 지금 자기들 안에 있는 경찰 병력이나 캘리포니아만의 어떤 방위 병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안 다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진정하십시오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발끈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왜 벌어졌습니까? 이민자들이 원래 공약이 마가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백인들 나머지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때 대선 때 히스패닉 계열이나 이런 남미 계열 사람들 흑인들도 많이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 그 캠프에서 했던 약속이 뭐냐? 이민자들을 쫓아내지만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온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된 서류도 없는 애들, 불법 이민자들만 쫓아내는 거다. 너희들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인정되는 서류가 이게 딱 지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선언하고 경제만 잘 살려주십시오. 인플레만 잡아주십시오 하고 트럼프를 뽑아줬던 거거든요. 소수 인종들이.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가파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냥 그 하나하나 법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전 무장한 그 병력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데서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학교까지 교회까지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뭐 보자 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가지고 수용소다 넣어요. 구치소다 넣어요. 넣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그 안에서 네가 정말로 이 영주권이 제대로 된 영주권인지 비자가 제대로 된 비자인지 이 서류가 합당한 건지 우리가 보겠다 하는데 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아 이건 안 돼 하면서 그냥 쫓아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절차도 다 무시하고 순전히 지들 맘대로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많이 표를 찍어줬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중에도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여기면서 여기 와가지고 처음 들어올 때는 좀 몰래 들어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금 내고 어떤 서류가 다 조금씩 구비되고 하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돈도 벌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세금도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십몇 년 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서류가 잘못됐다 하면서 잡아가지고 다 쫓아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런 이민자들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예전에 2차 대전 때 게슈타표한테 독일에서 불신 검문이 걸려가지고 너 유태인이냐 뭐냐 하면서 조사할 게 있다. 왜 나는 독일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독일에 건너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공무원도 하시고 여기서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살고 있는데요. 아이 그러니까 따라와 보세요. 검사만 해보게요. 하면서 끌고 갔는데 걱정 말어 여보 돌아갈게 했는데 구치소에서 딱 보더니 너는 안 되겠어 해서 수용소로 끌고 갔죠.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남미에서 어렸을 때 그 남미의 깽단에 있었지만 지금 깽단에서 손을 털고 도망 나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고 너 예전에 깽단에 몸담아 있던 애네? 너는 안 되겠다. 위험한 놈이네. 해가지고 쫓아냈죠.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의 법원에서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나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아니 이 사람은 쫓아낼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잘못 추방했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거 결국은 해가지고 엊그저께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방에서 도와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잡아갔습니다. 이민국에서 다시 잡아갔어요. 가족들하고 잠깐 보고. 또 어디다 가둬놨어요. 그것처럼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보호를 못 받더라 이거죠. 무조건 외국 인종이고 외국에서 이민 온 출신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그리고 할당이 떨어졌죠. 매일 몇천 명씩 해서 얼만큼을 쫓아내라. 몇만 명을. 이미 그렇게 위에서 할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들 볶으니까 맨날 이 병력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외국인 수상한 놈이면 무조건 잡아간다 이거예요. 잡아가고 운이 좋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운이 안 좋으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서 수감돼 있고 감금돼 있다고 외국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한인들도 그러고 그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장이 왜 안 나오냐 해도 거기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나 잡아갈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서류를 갖다 줘도 맘먹고 한번 찍히면 외국으로 그대로 쫓겨나고 못 들어온다. 그래서 겁나가지고 밖으로 나오질 않고 다 집에만 숨어있다고 그러죠. 문제는 이번에 LA에서 캘리포니아 LA에서 일시에 떠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쇼핑몰 앞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민국 직원들이 완전 무장하고 와가지고 쇼핑하러
마트에 온 사람들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막 경찰들한테 돌 던지고 좀 양반같이 하지. 얘네들 되게 과격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방법은 잘못됐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자기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직장 동료인데 저렇게 갑자기 불시에 막 우르르 총 들고 와가지고 일단 너 끌고 가자. 끌고 가면은 확실하게 풀려나냐 아니면 그대로 어딘가로 실려가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 하는 거죠. 심지어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가 오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있다 하루 종일. 누굴 만날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 이제 옆에 있는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왜 그러냐고 밀치고 막 하다가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이민국 트럼프의 명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든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이걸 어떻게 지금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막 이제 그 이민국 직원들한테 돌 던지고 벽돌 던지고 막 어쨌대들 하니까 트럼프가 그 소식 듣고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특별 또 권한 이런 거를 발동을 해서 정말로 어떤 그게 법적 근거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 방위군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폭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폭동으로 결론을 지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주 방위군이 강경 진압을 하라고 4,000명이 투입을 되고 트럼프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주지사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뻥 찌는 거죠. 이게 뭔 짓이야 하고. 그리고 해병대까지 700명 공수부대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쪽에 대기시켜 놓고 만약에 이 일이 더 폭동이 심해진다면 이때부터는 내란법 이것을 내란으로 정의를 하고 내란법에 근거해서 다 잡아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가장 큰 거 왜 지금 법적 권한이 없는데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왜 캘리포니아의 일인데 연방 정부에서 지금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거는 폭동이다. 우리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트럼프가 밀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러 더 강경 진압을 하라고 지금 군대 병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시위대하고 더 격렬하게 붙게 만들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폭동으로 더 어떤 발전을 시키게 더 자극을 줘가지고 자기들 이민자들 더 쫓아내고 하는 거에 더 이렇게 힘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서 병력을 넣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언론에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주지사가 폭동을 더 조장하고 있네. 여차하면 주지사도 국가 내란죄로 체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일이 어떻게 비화되고 있냐면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독립 국가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주하고 그 연방 국가들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하고 둘의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트럼프 마가파한테 완전히 저항하면서 모든 싸움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앞에 나섰던 정치인이 게빈 뉴섬 주지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푸틴에 그 대항했던 그 야당 지도자 있었죠. 그런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 자기 반대파들이 게빈 뉴섬 밑으로 해서 점점 더 모이고 차기 대통령은 게빈 뉴섬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정적을 견제하는 어떤 수단으로도 지금 쓰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이 비화되고 있네요.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이런 이민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막 그 시위가 격해지는 거 뉴스를 유튜브에서 좀 보다 보니까
쇼츠를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쇼츠더라고요. 근데 쇼츠 제목이 미국에서 시위대한테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손절치고 있대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고 그 30초짜리 쇼츠를 제가 한번 봤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뭐 이민자들 잡아가는 거 너무 과격하다 해서 시위를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위가 점점 폭동으로 변해갖고 경찰들한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하더니 갑자기 갱단들이 나와서 멕시코 국기를 막 흔들고 있다. 멕시코 갱단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가만 보니까 다시 멕시코 갱단이 나왔고 사회를 막 어지럽히면서 경찰들 공격하고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멕시코 깃발을 휘두르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 시위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거 정말 못된 이민자들이 저렇게 국가에 지금 반항하고 있구나 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돈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는 빠른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크게 발전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 경험은 살짝 경력은 얼마 안 돼요. 거의 외국에서 임플란트가 됐죠. 이식이 됐죠. 우리가 원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간 게 없잖아요. 잘해야 동학혁명 하나지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양반이나 상민 그런 신분제도 우리가 깨부신 게 아니죠. 식민지가 되고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대로 그냥 외부에서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만 일단 빨리 해결하자 해서 전 국민이 거기에 몇십 년 동안 매달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맨날 국제정세를 큰 흐름, 전 세계 지구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집을 봐도 마루같이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데가 있지만 한쪽에 골방 같은 데 가면 공기 순환이 안 돼 갖고 거기는 공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거에서 뭔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보는 시각들이 다른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변방이라고 느낍니다. 굉장히 변방이고 그래서 선동이 잘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이 잘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 미국이란 나라의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거 거기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만 있던 나라에서 최근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겨우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민자들이 와갖고 조금 힘든 일 해주면서 이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 연합해서 일으킨 나라잖아요. 원래 거기에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은 진짜 그 동양인들, 인디언들이잖아요.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들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미국은 모든 그 뭡니까 축제를 할 때도 아일랜드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냐 멕시코 사람이냐 뭐 어디 베네수엘라 사람이냐도 자기들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다 축제를 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중국 국기를 흔들면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분 되게 안 좋겠죠? 형 대한민국에서 이민 와서 지금 저렇게까지 해야 돼? 짜증나겠죠?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에 원래 살던 애들은 인디언들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영국 출신, 아일랜드 출신, 이탈리아 출신, 독일 출신, 멕시코 출신 다 그 나라 원래 멕시코가 텍사스나 그쪽에는 멕시코 땅이었죠? 원래 주인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거나 축제를 할 때도 자기 나라 국기를 다 흔들고 나옵니다. 당연스럽게. 그게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지. 뭐 대한민국 와갖고 남의 지네 나라 국기를 왜 여기서 흔들고 있어. 여기서 다 벌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렇게 정해진 법적인 보장된 게 있는데 이민자들이나 못된 이민자들, 불법 범죄자들 쫓아내는 거는 미국 사람들도 다 제발 그랬으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못된 놈들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있다 하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흑백 논리로 보는 것 같아요. 즉 이민자들이 너무 못된 이민자들이 있다. 저 중국에서 와가지고 저 토막 살인내는 저 못된 놈들이 있다. 안산에 가니까 저기 뭐 아유 그냥 지글지글하다. 저놈들 다 분명히 못된 이민자들 범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골라서 잡아내는 게 당연합니다. 한데 그렇게 잡아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개선하면서 그러면서 못된 범죄자들은 제대로 서류가 없고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다 얼른 함부로 깝치지 못하게 잡아갖고 제재를 하거나 쫓아내거나 하고 그러지 않고 제대로 여기서 일하고 세금 내면서 국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금을 갖고 있는데 서류를 갖고 있는데 억울하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민주주의를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들 목소리를 내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중요한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고 판검사가 되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의사 선생님이 되어도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이런 모두가 피해를 안 보고 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큰 권력에 의해서 함부로 희생당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가 깔끔하게 범죄나 치안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걸 더 안전하게 유지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가를 학교에서 성장기에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런 거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배우지를 않아요. 그냥 당장 나가서 좋은 직장에 연봉 많이 주는데 취직해서 돈 버는 것만 그것만 가르쳐요. 맞죠? 그거를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그런 것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계속 나는 거죠. 그 부작용이 뭡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둘로만 갈려요. 야, 역시 저 못된 놈들 깽단이 와가지고 저렇게 또 막 하고 그러니 다 쫓아내야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그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아이고 그 반대로 보거나 완전히 흑하고 백으로만 봐요. 지금 여기 딱 봐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놈들은 쫓아내고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서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사지선다형으로 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1번 아니면 2번이냐. 그런 식으로 보죠.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동이 잘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 교수까지 하신 분들도 보면은 1번 아니면 2번만 얘기해요. 답은 3번인데. 그래서 선동이 잘 됩니다. 그 지금 뭐 멕시코 사람들 많이 지금 우리 끌려간 동료들 억울하게 끌려간 이민자라고 해서 추방당에 이민국에 끌려간 애들은 우리가 지킵시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뭐 멕시코 국기 흔들고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좋게 본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너무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항상 선동당해요. 예를 들면은 북한에
북한하고 그동안의 이 정권에서 몇십 년 동안 북한하고 남북한의 관계를 봐도 어쩔 때는 북한이 다 쌀 퍼주고 소 갖다 주고 햇빛 정책하고 하면서 막 되다가도 그것만 할 수는 없죠. 그거 하면서도 북한이 쓸데없는 맘 먹지 못하게 우리가 주는 만큼 북한도 우리한테 혜택을 받는 만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북한도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맨날 뭔가 나와요. 그럼 계속 그거를 가장 큰 그걸 보고서 바꿔가자.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뭡니까? 거 봐라. 다 퍼주니까 퍼주기만 퍼주고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원 한 장도 주지 말고 어떻게든 군사력으로 누르자고 그렇게만 가요. 그렇게 갔다가 엄청나게 또 긴장만 높아지고 힘들다 하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는 또 싹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주자. 흑으로 갔다 백으로 갔다 이거를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가면은 결국 그 다음에는 이런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배웠죠. 그 다음에 다르게 해본대. 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중간에서 이 착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념 논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치고 말도 못하죠. 마산, 부산, 제주, 뭐 어디 광주 모든 데서 다 이념 때문에 이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난 것처럼 다들 그렇게 총 맞고 죽고 죽창으로 찌르고 죽고 한 게 이 찌그만한 우리나라 땅에 몇십 년 동안의 역사예요. 이거 뭐 외국 놈들 쌍놈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더 힘든 일 다 겪었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예? 부마 사태 뭐부터 해서 가까운 광주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선동이 잘 돼요. 봐라. 이렇게 안 좋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은 안 돼. 왜냐면 프랑스나 뭐 외국이나 우리는 맨날 뭐 외국 욕하면서 뭐 하지만 결국은 노조 같은 것도 그러죠. 무조건 우리는 노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둘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죠. 노조가 지금 귀족 노조 해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어. 맨날 그 위에 이제 그 선동하는 놈들이 하는 대로 끌려서 노조를 인정을 해줘서 빨갱이가 될까 아니면 노조를 싹 다 없애갖고 강건한 아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까 둘 중에 하나만 딱 갈려 있어요. 아주 기독교 불교처럼. 야. 그리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할 때도 그 어떤 병원에 있는 그 팀장이 어느 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랑 방사선 하시는 분이 병원에 노조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중간에서 어떻게 그 이사장 오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쫓아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경영주 입장에서는 노조가 없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편하겠죠. 근데 노조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직원들이 오너 오너 눈치만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쉬는 날 우리 집에 와서 김치 담가라. 쉬는 날 여기 와가지고 세차 한번 해라 해도 꼼짝도 못하고 다 해요. 이사장한테. 진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있고 방어를 해주면은 그런 거는 노동법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거부를 해도 사장이 그 직원을 못 잘라요. 노조가 방어를 해주니까. 미국의 노조가 탄생한 거 지금 항만 노조부터 해서 미국의 제일 큰 자동차 노조들부터 몇 개 있죠. 진짜 센 것들. 트럭 노조들. 그 노조들이 그냥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워터게이트 말론 브란도 나온 그 영화나 뭐 브루클린 그런 예전에 그 영화들 보면 다 정말 그 노조들을 막으려는 거기에서 그 노동자들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전쟁 버금갈 정도로 그 아픔과 진통을 겪고서 그 노조가 탄생을 한 거죠.
노조가 그렇게 안 생기면 전부 다 내 일자리를 사장한테 잘못 보여갖고 그냥 쫓겨나면 어떡할까. 항상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인생이 항상 불안해지게 되고 아무리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입 한 번 뻥긋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7, 80년대 저기 그 방직공장 아니었습니까? 섬유공장.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미싱은 잘도 논에 돌아가네 있잖아요. 전태일이가 그래가지고 노동자 전태일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 노동자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동의 가치를 노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루 12시간씩 잠을 안 자고 일을 시키면서 몇십 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임금 말도 안 되는 거 주고 12시간씩 일하고 너 아니면 일할 사람 많아? 그러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복지 같은 것도 안 챙겨주면서 거기서 공장장들한테 맨날 그 여공들 희롱만 당하고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공부를 한 대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몰래 위장 취업을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바꿔보자. 외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외국의 지식인들이 외국에서 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몰래 위장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대학생인 걸 숨기고 노조를 만들잖아요. 근데 노조를 만들자 해도 이 못 배운 노동자들이 이게 뭐요? 하겠죠?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거다 하는데 그거를 외국에서 갖고 다 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막스주의가 들어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빨갱이가 들어와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로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말 빨갱이 좌파 뭐 주사파하고 연결돼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보고 야, 이 주사파가 전 세계 우리나라를 다 망치네. 그렇게만 보고 그러니까 모든 노조는 나쁜 거야 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민자들은 다 쫓아내야 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놈들은 그럴 수 있어. 팔레스타인에 테러리스트가 있죠.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어떤 그 과거가 있고 어떤 순환을 당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줘야겠다라는 거를 저 아이들이 저기에 그냥 거기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저기서 먹지도 못하고 폭격당하고 죽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하는데 항생제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도 누가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 삼촌이 테러하게 만들래? 누가 거기 태어나래?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지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파업전야라는 영화 아세요? 파업전야? 나 이렇게 하니까 무슨 386 꼴통 뭐 노동당 출신 같네? 아닙니다. 저 부르주아예요. 그런 거 간 적도 없어요. 운동권, 운동부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 세대도 아니에요. 근데 파업전야라는 영화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봐도 있습니다. 요새는 영화가. 전태일도 그러고 파업전야도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해서 그 당시 있던 지식인으로서 옛날 사람 티가 너무 나요.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기만 했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솔직히 저는 전문직이잖아요. 한의사잖아요. 원장이잖아요. 노조 없어도 돼요. 이사장이 설설 기어요. 내가 일 안 하겠다 하면은 다른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그 간호사나 다른 원무과 직원이나 뭐 방사선과나 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일요일 날인데 이사장 사모님 하는데 와서 김치 담그고 그런 일 안 당하려면 노조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 이 사람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빨갱이들이나 만드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노조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맨 헛짓거리만 하면서 정말 그 경제도 안 돌아가면 못된 놈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를 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동을 당했나 봐요. 애가 둘 셋이나 있는 애기 아빠인데도. 그러면서 노조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노조가 있는다고 뭐 제가 있는 노조가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고, 저는 뭐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도 아니고 전문직이고 저는 뭐 괜찮았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노조가 저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드는 건데, 나쁜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은 쳐내고 좋은 면으로 자꾸 개선을 해서 이용하면 좋을 텐데, 노조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마저 저런 식으로 이미 다 세뇌가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잘렸어요. 조직에서 더 이상 그 구조가 이제 그 사람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의 밑에서 완장 차고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상 병원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 직업은 필요가 없죠. 구조조정 당한 거예요. 구조조정 당할 때 어떤 노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자기가 노조 그 완장차고 다 없애놓고 이제 그 보호를 못 받고 그 사람은 그때 4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어디 새롭게 그쪽 평생 한 게 그쪽 병원 쪽 일이라서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자리가. 정말 나가서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돼요, 이제.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제가 이 이민자들 쇼츠를 보고, 보면은 막 경찰한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다 폭도들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모습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생각하는 내용 전체를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비난하고 다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도 발전을 못하고 사회도 발전을 못합니다. 여기 저도 그러고 여기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그러고, 예전에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정말 어디다 가서 남들한테 말 못하는 거, 정말 창피한 짓, 정말 부끄러운 짓, 남들한테 정말 못되게 한 짓, 실수한 짓 탈탈 털어갖고 깨끗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거의 모든 죗값을 평생 묻겠다, 따지겠다 하면요, 이 사회는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예전에는 뭘 몰라서 그랬지만, 내가 그때는 내 승질을 못 이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똑같은 상황이 와도 나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서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누가,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세요. 제가 보면 왜 여기다가 돌을 던져? 왜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데, 선배하고 싸우는데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뭐 한다고 해도 네가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지금처럼 50, 60이 되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도.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요새는 젊은 꼰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제 연배, 저보다 이제 나이 드신 형님 누님도 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제일 번화가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끽 멈추고 안 가요. 앞에서 이제 사거리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군부 독재 뭐 하고. 좀 있으면 전경차 와갖고 빠바방 하면 버스에서 다 내려 도망가거든요. 그때 회수권 내던 시절에. 그러면은 그 최루탄 쏜 것이 옆에서 막 퉁퉁퉁 해가지고 옆으로 막 굴러가면서 팍 퍼집니다. 난리가 나요. 거기에다가 시위하는 사람들이 벽돌 보도블록 깨가지고 그 돌 던지고 그랬어요. 자, 그걸 보고 법을 어기고 국가 공권력에
보도블록 깨서 던지는 놈이니까 다 폭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네가 아무리 화나도 어른한테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모든 잘못을 그 사람들 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노조가 하는 그런 주사파하고 연결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일부 있다는 걸로 해서 모든 운동하는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이나 파업하는 노동자들,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을 다 못된 불온 세력으로 몰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식이나 형제나 동생이나 아들이나 딸이 청소년기에 잘못 엇나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두 눈을 치켜뜨고 쌍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 자식은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하고 버릴 거예요? 아니면 네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혼자 지금 마음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애가 이렇게까지 지금 엇나갔을까?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기회를 봐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가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갖고 변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랑으로 감싸주겠죠?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네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왜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그러질 못합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지금 미국의 이런 폭도들을 보고 이거를 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못된 놈들로 순식간에 30초짜리 쇼츠에서 이 세상을 크게 보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쟤네들은 저렇게 목숨 거는 자살 테러를 하고 있을까?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맞서서 그런 거를 봐야 되고 왜 저기 있는 아이들과 어머님들도 우리가 사는 아이들과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님들하고 똑같을 텐데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전애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트럭에다 싣고 끌고 다니는데 막 잘했다고 하면서 박수치고 좋아할까? 다 저놈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악마라서 그럴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정도만 생각해줘도 되는데 그 하나의 잘못된 거 가지고 저놈들이 저렇게 경찰한테 돌을 던져?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알 바 아니고 테러를 해? 무조건 나쁜 놈들이구나. 다 없애야 되구나. 노조를 만들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요? 아직도? 좀 마음이 저는 제가 20, 30대 때는 대한민국도 10년, 20년 지나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너무 좀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있지? 사는 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다들 집에 다 자동차 2대씩 있고 뭐 다들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했지? 이게 너무 가만 보니까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다른 나라들은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회제도를 어떻게 바꿨고 어떤 실수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었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더 잘해보자라는 걸 역사 속에서 제도를 바꿔오고 그거를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토론을 시키고. 그래서 외국 애들이 보면 우리나라 애들보다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수학도 국영수도 더 못하는 것 같고 훨씬 교육도 덜 받은 것 같고 떨어져 보이는데 이런 사회 현상이나 민주주의나 어떤 거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 보면 다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래죠? 우리나라보다 문맹률도 떨어지는 나라고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 말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생보다 말 더 잘해요. 솔직히. 그러죠? 기자들 저 막 트럼프가 뭐 하는데 그 앞에서 질문하는 기자들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고 논리 정연합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기레기들이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하는 수준 보세요. 그 기자들도 다 서울 명문대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 그 언론사에 그 정도 기자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요. 교육에서 몇십 년째 국영수 그 다음에 뭐 모든 교육이 나가서 얼마나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냐. 물질주의. 거기에 매몰된 교육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고 건실하게 더 개화된 존재로서 더 나은 존재로서 더 성숙한 존재의 인간으로서 살고 그런 사회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노력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뭔 일이 터지고 해도 자기들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잃지 않고 저 사람이 괜찮고 사람이 좋다 하면은 당장 가진 게 없고 혼수해올 것도 없다 해도 서로 간에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살면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녀들의 수단가 미수단가 있었죠. 예능 프로그램 전 세계의 그 여자들 남자들 다 나와서 사랑 얘기 연애 얘기 결혼 얘기 하는데 그거 보면서 부끄러웠죠. 우리나라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야. 그 결혼은 무조건 양쪽 집안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돼야 되고 2세를 위해서 무슨 2세에 뭐 얼마나 대단한 유전자를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키, 외모, 뭣도 다 돼야 되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러나 진정한 어떤 사랑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죠. 왜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의 가치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지금 사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거를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아무도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왔는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각자 사회에서 각자 알아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검찰이 뭐 지금 뭐 언론이 뭐 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옆으로 뻘소리 좀 했네요. 그 쇼츠에 이런 그 폭동의 모습 하나만 보고 나서 그래서 마치 미국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절 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쇼츠를 봤는데 오늘 미국 뉴스를 봤더니 오히려 손절 친 게 아니라 저렇게 주 방위군이 들어가가지고 막고 있는데 LA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전국으로 이제 번지고 있다. 여기에 동조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에서 막 LA에서 한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주 방위군이 투입돼 갖고 뭘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우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깽단들 잡아다 추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이번 대선을 치렀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좀 쫓아내줄래? 깽단들 좀 했잖아요.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도 정권에 좀 잘 밑보였다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쫓아내고 하게 되면은 당장 자기한테 문제가 안 와도 언젠가 당할 사람은 그 다음은 나구나.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나가가지고 내일 아니니까 나한테 닥친 일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라 같이 나가서 싸워줘야겠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자기한테 당장 닥치는 게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지.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나서갖고 같이 싸워주고 누가 비리를 안 해서 뭐 고발을 해서 내부 고발자가 된 사람이 뭔가 당할 것 같다 하면은 전 국민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하고 같이 나서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받은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 쓸데없이 너는 공부만 해. 저런 거 나서지 마.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지금 전국으로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이 되면은 사회가 시스템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도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거는
내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지금 이거 뉴스 보셨죠? 트럼프 장남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폭동으로 밀고 가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하고 마가는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이민국이 좀 더 이렇게 부당하게 너무 강압적으로 억울한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부각돼서 여론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잘못보다는 지금 나서고 있는 애들이 다 깽다니고 경찰한테 지금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하는 놈들이 다 불법 이민자들이고 깽다니고 폭도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론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장남이 SNS에다가 올렸죠. 그게 뭡니까? 예전에 LA에서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난 적 있잖아요. 그때 그놈들이 다 가가지고 막 쇼핑몰 다 막 저기 약탈해가고 할 때 LA 한인타운에서 이거 기억들 나시죠? LA 한인타운에서 우리나라 예비역들이 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겠다. 완전 거기 막 이거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막 정말 내전이었죠. 내전.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정말 경찰 치안 뭐 그런 거 안 되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경찰차 막 불타고 있고 막 다 불 꺼지고 막 여기 완전 지옥이었잖아요. 여기서 살겠다고 한국 사람들 쇼핑몰 위에 올라가고 막 여기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서로 막 무전기로 연락하고 하면서 위에서 막 총 잡고 있고 막 밑에서 권총 잡고 막 대응하고 해가지고 흑인들이 여기 저놈들은 너무 매워 아시안 고추에서 여기 무서워갖고 오지도 못했잖아요. 대단했죠 그때? 그 지금 트럼프 장남이 이거 지금 예전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폭도들이다. 그 당시하고 또 똑같다. 이 폭도들을 경찰들을 공격한 폭도들을 옛날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방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폭도를 한 건데 재밌는 건 아까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걸 다 폭동으로 몰면서 미국에서도 이 폭도들 깽단들한테 정내미가 떨어져 갖고 손절치고 있다. 이런 지들 맘대로 막 쇼츠나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우리나라에선 뜨고 있는데 한인 사회에서는 요거 가지고 지금 바로 성명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LA 한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바로. LA의 지금 이 소요 사태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예전 그 33년 전에 한인사회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소요 사태를 그냥 막연한 폭동으로 비하하면서 조롱하는 게시물을 우리 한인들을 이용해서 올렸다. 이거 굉장히 유감이다. 우리 한인들한테는 굉장한 지난 트라우마인데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성명을 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인 사회들도 지금 이 폭동을 지금 그 트라우마가 더구나 우리는 그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경찰들한테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경찰차 불태우고 전복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폭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동들 선을 넘는 것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얌전히 양반처럼 대응했다가는 법적으로 추방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들이 마음껏 유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필요한 거다. LA에 있는 한인회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유럽에서 계속 축제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뉴스 보셨나요?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하신 운동선수분께서 자기 SNS에다가 5.18은 폭동이다.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냐 어쩌냐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 연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겠죠. 이분도 결국은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거는 5.18에 대해서 제대로 학교에서 아까 제가 노조를 얘기한 것도 그러고 파업 전야, 전태일을 얘기한 것도 그러고 지금 미국의 폭동을 얘기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공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사회에 나와서 각자 개인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사회의 집단 지성이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일단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 집단 지성에서 제일 나은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평가했다라는 거를 금기사항처럼 말을 안 해줘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자기가 속한 집단, 커뮤니티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그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보수파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광주 잘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 교육받은 거를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기의 주관을 잡아가는 거를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쁜데 누가 그런 거를 지금 공교육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야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지금 국가 공권력한테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도청해서 총을 들고 같이 막 군부대하고 싸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고 전 세계 역사가 어땠고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저 폭도들은 왜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분명히 그 폭도들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노조들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화나도 어른들한테 감히 선배한테 야야 멱살 잡어? 너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놈이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게 되면 그래서 모든 노조는 안 된다. 그 안에 주사파가 한 명이라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5.18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만 보니까 북한에 간첩도 있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에 총을 들고 저건 아무리 봐도 폭동이지. 저거는 무슨 얘기가 와도 저거는 합리화가 안 되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5.18은 폭동이라고 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사회의 발전된 시스템이 이 세계에서 정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지난 70년 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교육만 시켜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네, 오늘 얘기까지 했네요. 이제 좀 재밌는 영상 좀 보죠.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짜증이 나셨겠네요. 예, 가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자,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트럼프 안에서 그 백악관 안에서 날마다 그 영적 지도자가 한 명 있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건진법사 천공님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기독교에서도 2단으로 지금 뭐 취급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재물복. 하느님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보답으로서 재물복을 준다. 그래서 지금 네가 만약에 뭔가 재물복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여자분이죠. 이 여자분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한번 보시죠. To say no to President Trump would be saying no to God. 자, 트럼프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노라고 말하는 것은 신에게 하느님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제가 예전에 그 마가파 그거 설명드렸었죠. To say no to President Trump would be saying no to God. And I won't do that. We are in a spiritual war right now. Let every demonic 지금의 모든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죠. network that has aligned itself against the purpose, against the calling of President Trump. Let it be broken. Let it be torn down in the name of Jesus. You want me to tell you what my thoughts are? 트럼프한테 대응하는 모든 정치적 움직임이나 네트워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깨부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의 의지, 하느님의 뜻에 이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를 신의 사자로, 하느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oughts of the King of Kings, the thoughts of the Lord of Lords. I'm downloading heaven.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사회가 지금 인류 사회가 굉장히 문명화됐고 발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종종.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고 우리 정신도 그렇게 많이 개화했다고들 흔히들 착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정신이나 제도나 그 정신 문명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데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거기에서 스스로 개화돼서 나와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미국같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모든 그런 것이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일 크게 발전했다고 믿는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조차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문명 자체를 봤을 때 이 우주 전체 은하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진화하고 개화된 문명에서 우리를 볼 때 우주선을 타고 막 우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과학 기술력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미개해 보이겠어요. 예전 그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에 지구인들끼리 싸우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걔네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일 거예요, 아마. 예. 백악관 안에서 실제 그 예배를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백악관 안에서 백악관 직원들하고 아까 그 여자가 아니 뭐 안에서 예배를 보고 뭐 불공을 드리고 그런 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신의 사자라고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모든 행동이 신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나오는 다른 민주주의 세력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모두 신에게 반항하는 잘못된 악마의 세력으로 보고 다 깨부셔야 한다고 지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새로 용산에 새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이 뭔가 드디어 나왔대요. 보니까 뭐 봉황 2마리 그려져 있고 양쪽에 무슨 큰 꽃 같은 그림도 있고 약간 무속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거 나오던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So that was a religious event that took place at the White House the other day, specifically for Trump administration staff. And, you know, it's so crazy to me how these people can stand in there, sing all these religious songs that often talk about caring for other people, and then they do things like defunding cancer research for children, or cutting programs that people rely on, or deporting people without due process. Like, do any of those things embody the teachings of the religions that they proclaim to love? Like, they do that. They sing these religious songs in the White House. Meanwhile, Donald Trump is deporting children, U.S. citizens, who have cancer. I just find this hypocrisy of singing these religious songs, proclaiming to love religion, while simultaneously doing these really... 문제는 이거를 어른들이 하는 게 모두 다 맞다고 믿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세뇌를 시키면 그 사람이 70, 80대로 깨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예전부터 독일의 나치도 그랬고 모든 그 뭐 중국의 홍위병도 그랬고 결국은 그거를 걔네들을 방패로 이용을 합니다. 총알마기로. 그렇죠? 우리나라 뭐 리박스쿨인가 뭐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거 보고 막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저런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쌓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 안에 있는 뭐 여러 종파가 있겠지만 그 이제 민족 극우하고 연결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일 사랑교회 정도인가요? 근데 미국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파벌이.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미국이 이거를 자기들 나라에서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여기에다가 지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숭배하면서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딱 그 십자가 있는 예수님 뭐 있고 여기다가 트럼프를 그리면서 아멘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무섭죠? 무섭죠?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트럼프 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트럼프 총알 맞은 귀죠. 예, 그리고 그때 총알 맞았을 때 그 극우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그 세력의 그 자칭 예언가라는 그 빡빡이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몇 달 전부터 귀에 총 맞는 걸 봤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보여주셨다. 아주 암튼 요거 총 맞는 요거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확 올라가 갖고 대선에 큰 도움이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나오는데 흉터가 없어요. 흉터가 없는데 뭐 흉터를 뭐 스스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봤어요. 이제 확실히 확신은 못 해요. 근데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미국은 총기 전문가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총을 많이 쉽게 쏘잖아요. 근데 이 총이 가까운 데서 권총으로 빵빵 뚫은 것도 아니고 그때 지붕 위에 올라가갖고 그 거리가 떨어진 데서 그 쐈던 총이 있잖아요. 화기가. 총알이 있잖아요. 탄도가. 몇 미리짜리인가. 그 저격을 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쏜 게. 요거를 가지고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뼈하고 연골하고 살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더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젤리처럼. 그 해가지고 귀에다가 그 거리에서 그 총을 가지고 쏜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총기 전문가들이. 근데 그 총을 이용해서 그 거리에서 쏘게 되면 귀를 스쳐도 귀가 터집니다. 터져. 해보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먼 데서 오는 그 총의 특징하고 총알 때문에 귀가 터져요. 터져가지고 아니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복원 수술을, 재건 수술을 해야 돼요. 귀를 모양을 만들려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귀가 이렇게 지금 총알 흔적이 나왔잖아요. 이걸 기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서워서 쫄려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죠? 기자들이 대놓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까, 귀가?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The lobe. In the assassination, is your ear fully recovered? Is there a scar? Do you have any hearing damage from Pretty much recovered, yeah. I'm a fast healer. 패스트 힐러라고 합니다. 원래 내가 좀 상처가 빨리 잘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맞거든요. 패스트 힐러라고 그래요. 이거 저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기 마블 히어로 중에 뭐 그 누구죠? 엑스맨 중에 그 이거 울버린이나 뭐 저기 데드풀 요런 애들이 이렇게 상처가 나도 금방 잘 낫대요. 이게 뭐 힐링 팩터가 있다면서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It's a hell of a shot, but I'm a fast healer. Yeah, pretty
Pretty much recovered. No, it didn't hit that. I got very lucky. It just hit the lobe. 그렇다고 해요. 예.